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2세 정미 씨입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정미 씨는 평생을 남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인생 말년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3년간 쌍둥이 손주를 키워주며 헌신했던 할머니가 결국 가족과 등을 돌리게 된 이야기. 과연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면 정말 안 돼요. 2021년 가을, 정미 씨의 며느리 수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던 수진 씨는 쌍둥이를 낳은 지 6개월,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어린이집은 아직 너무 어려서 못 보내겠고, 어머님만 믿고 있어요. 수진 씨의 남편, 정미 씨의 아들 준호 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번에 복직 못하면 정말 어려워져요. 회사에서 자리도 없어질 수 있대요. 정말 몇 달만 도와주세요. 정미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올해 62세인 그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지 2년, 이제 좀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쌍둥이라니. 정미 씨도 간호사 시절 신생아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쌍둥이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정미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퇴직한 지 3년 된 남편 성호 씨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애들이 정말 힘들겠네. 결국 정미 씨 부부는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내가 당뇨가 있어서 무리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런 것만 믿고 맡겨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수진 씨는 정미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미 씨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된 쌍둥이 민서와 민준이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 씨가 정장을 차려입고 정미 씨를 맞았습니다. 첫 복직 날이라 그런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애기들은 어디 있어? 거실에는 쌍둥이용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두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천사들이네. 정미 씨는 간호사 경력 덕분에 아이 다루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분유는 3시간마다 주시면 되고요. 기저귀는 여기 충분히 준비해뒀어요. 혹시 모르니까 제 번호 저장해 두셨죠? 수진 씨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도중에도 시계를 자꾸 보는 게 보였습니다. 빨리 가렴. 첫날인데 늦으면 안 되잖니. 네. 그럼 정말 부탁드릴게요. 수진 씨가 나간 후 정미 씨는 쌍둥이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둘이 아니라 셋이었죠. 1시간 후 민서가 먼저 깼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민준이도. 둘이 번갈아 가며 우는 바람에 정미 씨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이고, 간호사 30년 했어도 쌍둥이는 정말 다르구나. 점심때쯤 되어서야 두 아이가 동시에 잠들었습니다. 정미 씨는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정말 몇 달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간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머님, 아직 애들이 너무 어려서 조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돌까지만요. 돌 지나면 어린이집 보낼 수 있어요. 9개월이 지났을 때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길어요. 내년 3월에는 확실히 들어갈 수 있대요. 그렇게 정미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아들 집에 가서 저녁 8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하루 13시간을 쌍둥이와 함께 보내는 셈이었습니다. 정미 씨의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당뇨 수치는 올라갔고 혈압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허리와 어깨가 아팠습니다. 여보, 내가 이럴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저녁에 집에 돌아온 정미 씨가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젊은 사람들도 쌍둥이 키우기 힘들다는데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두 사람 다 며느리에게 그만하자는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간절히 부탁했던 터라, 그리고 손주들이 너무 예뻐서였죠. 쌍둥이가 돌이 지나갈 무렵 수진 씨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차장으로 승진이 된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승진했어요. 퇴근 후 집에 온 수진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축하해. 정미 씨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며느리가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요. 이것도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아이들 봐주셔서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에 정미 씨는 뿌듯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승진 후 수진 씨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유식을 이렇게 안 만들어요. 어느 날 정미 씨가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데 수진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니?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고 요즘 육아서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래요. 수진 씨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정미 씨는 30년간 간호사를 했고 신생아부터 돌봐본 경험이 많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볼게. 이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안 자요. 어머님, 기저귀는 이 브랜드로만 써주세요. 다른 건 발진이 생겨요. 어머님, 목욕은 꼭 이 시간에 시켜주세요. 루틴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애들한테 과자는 좀 적게 주세요. 어머님, TV는 아예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어머님, 애들이 뗐을 때는 무조건 무시하셔야 해요. 정미 씨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수진 씨의 친정엄마가 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수진 씨가 친정엄마를 맞는 모습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애들이 이렇게 컸네. 친정엄마는 하루만 봐줬는데도 수진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거 엄마 드세요. 수진 씨가 비싼 홍삼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정미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1년 넘게 매일 13시간씩 봐주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정엄마가 가신 후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루 봐주는 것도 힘들어 하시네요. 역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말을 듣고 정미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도 연세가 있는데.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쌍둥이가 18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미 씨는 쌍둥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산책하다가 수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회사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정미 씨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가 손을 흔들며 부르는 곳으로 가니 30대로 보이는 여성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애기들 봐주시는 분이에요. 덕분에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죠. 수진 씨가 동료들에게 정미 씨를 소개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말 대신 애기들 봐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동료들이 인사했지만 왠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가마. 정미 씨가 쌍둥이 유모차를 끌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좀 답답하긴 해요. 옛날 방식이라서 요즘 육아법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 다른 분 알아보시지. 그래요? 아, 그게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고. 정미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아서 급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미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애기들 봐주시는 분이라니. 그리고 옛날 방식이라니. 그날 이후로 정미 씨는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이전보다 더 자주 지적질을 했습니다. 어머님, 애들한테 우유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민서가 요즘 말이 늦는 것 같은데 책을 더 많이 읽어주세요. 어머님, 민준이가 자꾸 떼쓰는데 너무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미 씨는 참을성 있게 들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30년간 간호사 하면서 아이들 얼마나 많이 봐왔는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가 정말 화가 난 건 이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미 씨가 당뇨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미리 며느리에게 말했더니 괜찮다고 했는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병원 오후로 옮기실 수 없어요? 이미 예약이 돼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오전에만 검사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죠?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결국 정미 씨는 병원 약속을 취소하고 아이들을 봐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수진 씨의 친정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다며 하루 못 봐준다고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반차 낼게요. 수진 씨는 별 고민 없이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친정엄마께 비싼 보양식까지 사다 드렸죠.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미 씨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정미 씨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아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진 것입니다. 어머님, 어머님. 마침 점심시간에 들른 수진 씨가 정미 씨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당뇨성 쇼크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요. 요즘 무리하신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의 말에 정미 씨는 씁쓸했습니다. 쌍둥이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잠깐이었습니다. 정미 씨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동안 수진 씨가 복도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어. 정미 씨는 처음에는 수진 씨가 남편이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그런데 솔직히 핑계 같지 않아? 요즘 애들 보기 싫어져서 그러는 거 아닐까? 정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이런 말을? 맞아. 나도 그 생각이야. 애들이 좀 컸으니까 이제 손이 덜 가잖아. 그러니까 재미없어진 거 아닐까? 정미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년간 매일 13시간씩 아이들을 돌봐주고 자신의 건강도 챙기지 못한 채 헌신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 어쨌든 좀 골치 아프긴 해.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는 어떡하지? 전화가 끝난 후 수진 씨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며느리를 보며 정미 씨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미 씨가 남편에게 이 일을 털어놨을 때 성호 씨는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그런 소리를 했다고?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아니야. 이건 참을 수 없어. 당장 가서 따져보자. 성호 씨는 당장 아들네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정미 씨가 말렸습니다. 괜히 가족끼리 싸우지 말아요. 이제 조금씩 정리해 가면 돼요. 하지만 정미 씨의 마음 속에는 이미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3살이 되고 드디어 어린이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미 씨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아이들을 봐줘야 했습니다. 좀 나아졌죠?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있으니까요. 수진 씨는 마치 자신이 큰 배려를 해준 것처럼 말했습니다. 3년째가 되어가는 어느 날 수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응, 벌써 그렇게 됐네. 그러면 방과 후학교도 있고 해서 어머님도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정미 씨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당분간은 도움이 필요할 텐데.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애들도 이제 컸으니까요. 그날 정미 씨가 집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수진 씨가 또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친한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응, 드디어 끝났어. 정미 씨는 가방을 챙기며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다음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3년이야, 3년.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다. 맞아. 솔직히 답답했잖아. 뭐 하나 제대로 맘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우리 집이 진짜 우리 집 같을 거야. 정미 씨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더 들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으면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없고. 이제야 해방이다. 정미 씨는 3년간 자신이 뭐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정미 씨는 며느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어제 너 친구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수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3년 동안 내가 뭐였는지 이제 알겠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해. 이제 정말 끝이야. 정미 씨는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단 하루도 아이들 못 봐줘.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전화하지 마. 어머님,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됐어. 너희가 원하던 대로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라. 며칠 후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준호야, 네, 내 아내가 뭘 잘못했는지 너는 아니? 말실수를 한 거죠? 정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3시간씩 애들 봐준 걸 말실수라고 생각하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 알겠어. 그냥 너희 둘이 잘 키워라. 그로부터 6개월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또 임신했어요. 정미 씨는 예상했습니다. 이제 또 도움을 요청하겠구나. 그래. 축하한다. 엄마, 혹시
준호야, 말 돌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해. 셋째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미 씨는 웃었습니다. 정말 뻔뻔하구나 싶었습니다. 안 돼. 엄마, 한 번 속은 게 내 잘못이지. 두 번 속으면 내가 바보야.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왜 걱정해? 그날 밤 정미 씨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이사를 갑자기 왜? 여기 있으면 또 마음 약해질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 계속 부탁할 거야. 성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정미 씨 부부는 그 주말에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 물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이사 소식을 들은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엄마, 진짜로 이사 가실 거예요? 응. 다음 주에 계약하기로 했어.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낳은 애들은 너희가 키워야지.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준호야, 기회는 3년을 줬어. 그 결과가 뭐였니?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할머니가 손주 안 봐준다고 원망도 안 하는데 너희는 3년 동안 봐준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정미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절에도 오지 마. 우리도 편히 살고 싶어. 며칠 후 수진 씨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힘들게 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제가 철없었어요. 어머님 고생하시는 거 모르고. 정미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도 소용없어.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앞으로는 잘할게요. 수진아, 너 지금 뱃속에 애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애 낳고 나면 또 똑같을 거야.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달라질게요. 됐어. 이미 늦었어. 정미 씨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원했잖아.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라. 정미 씨 부부는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공기 좋네. 그러게. 왜 진작 이런 곳으로 안 왔을까? 새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7시에 일어나서 아들네 집에 가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정미 씨는 오랜만에 여유를 찾았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산책도 하고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편안했나 싶네. 맞아. 3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무엇보다 정미 씨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당뇨 수치도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의사도 놀랐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었나 봐요. 이제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미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리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사 간 지 6개월 후 준호에게서 가끔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수진이가 셋째를 낳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정말 힘들어요. 엄마, 쌍둥이의 신생아까지. 정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깨달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가 그리워서요. 글쎄, 너희는
내가 불편한 존재라고 했잖아. 엄마, 그때는 수진이가 산후 우울증이었나 봐요. 정미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핑계를 대는구나 싶었습니다. 준호야, 핑계 말고 엄마, 너희가 선택한 거야. 이제 책임져. 정미 씨는 이사 후 새로운 인생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위주로 살자. 맞아. 자식들 위해서만 살 필요 없어.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야. 정미 씨 부부는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정미 씨는 오래전 포기했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고 남편은 낚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사람 같네. 그러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고 살았을까?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한번 놀러 오실 수 없을까요? 정미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니까요. 하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굴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문자 못 보셨어요? 봤어. 그럼 왜 답장을? 할 말이 없어서. 엄마, 애들이 정말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그럼 사진으로 보여줘. 엄마, 준호야,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다시는 그런 취급 받고 싶지 않아. 이제는 정말 다를 거예요. 아니야. 사람은 안 변해. 정미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애들한테는 할머니가 멀리 사셔서 자주 못 만난다고 해줘. 그리고 할머니가 사랑한다고도. 이사를 간 지 1년 반 후 정미 씨는 우연히 아들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지인을 통해서였죠. 정미 씨, 아들 며느리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던데요? 그래요? 쌍둥이의 막내까지 베이비시터 쓴다고 하던데 비용이 만만치 않나 봐요. 정미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자기들이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현재 정미 씨는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간호사 경력을 활용하고 있고 서예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활기찬 게 언제였나 싶어. 그러게. 60이 넘어서 인생 2막이 시작된 것 같아.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3년 동안 손주 돌봄 때문에 소홀했던 부부 시간을 되찾았거든요. 정미 씨에게 후회가 없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후회요? 손주들 키운 건 후회 안 해요. 그 애들은 죄가 없으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내 자존감을 잃어가면서까지 참았던 건 후회돼요.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어요. 도와주되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줄 알았거든요. 정미 씨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손주 돌봐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야 해요. 첫째,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해요. 도와주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둘째, 기간을 정해야 해요. 언제까지라는 약속이 있어야 해요. 셋째, 건강이 우선이에요.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에게는 과감히 선을 그어야 해요. 정미 씨는 자식 세대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무리한 부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험담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다 들으십니다. 친정 부모와 시부모를 차별하지 마세요. 똑같이 고마워하세요. 정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잘못된 걸까요? 며느리 수진 씨의 잘못이 클까요? 아니면 정미 씨가 너무 심하게 선을 그은 걸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쪽은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 하고, 도움을 주는 쪽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정미 씨는 지금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손주들을 자주 못 보는 아쉬움은 있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킨 것에 대한 자부심이 더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